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관세 유예라는 재료가 나온 다음에 또 반도체, 스마트폰 관세 면제한다라는 보도가 나왔다가 또 한 달 이내 관세를 정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관세 관련해서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뉴스들이 이어졌죠. 근데 이것도 있었지만 일단 하나 다행스러운 건 지난 주말에 미국발 어떤 유동성 위기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국채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제 연준 인사가 유동성 문제 생기면 절대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할 거다. 이런 메시지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또 시장에서는 부분적으로 좀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또 관세 뉴스가 계속 이어지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제대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수급이 오늘 장에서 좀 바뀌는지, 근본적으로 시장 올라가려면 삼성전자가 변해야 되잖아요. 그 오늘 장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그 과정에서 최근에 공매도가 조금 주춤거리는 그런 조짐은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 선물 매도가 풀리지 않고 있잖아요. 선물 매도가 풀리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지 여부, 오늘 장에서 중요한 변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 주말에 미증시는 제법 올라갔는데 변동성이 워낙 커요. 그러니까 3,000포인트 올랐다가 1,000포인트 빠졌다가 600포인트 올라갔다가 다우지수가 이렇게까지 움직이면 안 되는데 굉장히 변동성이 크죠. 근데 좀 달라진 건 3일 동안 상승 변동성이 이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어떤 두들겨 맞던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서 상호관세 유예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고, 근데 주말에 이제 뉴스가 좀 왔다 갔다 한 게,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최근에 유동성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금리 올라가면 미국 정부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자금 조달하는데 비용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다가 미국이 유동성 문제가 또 제기되는 거 아닌가? 정부가 유동성 위기가 생기진 않겠지만 기업들이라든가 가게에서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실제로 최근에 미국 그 카드 연체율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보스턴 여론 총재가 시장 지금 유동성 문제 없다. 만약에 혼란스럽게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개입할 거다. 또 이런 메시지를 내주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 문제인데, 관세는 이제 첫 번째 상호 관세에서 스마트폰, 컴퓨터가 제외된다. 그래서 애플, 삼성이 호재가 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 주말에 굉장히 좋은 빅테크 종목들 비롯해서 IT 기업들의 호재가 나온 거야. 이렇게 또 판단을 했는데,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관세를 한 달 이내, 의약품을 한두 달 이내에 결정이 될 거다. 또 이렇게 메시지를 내놨어요. 이러면 제외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부과하려고 시간만 벌어놓은 거잖아.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렇게 이제 관세를 부과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이제 저게 이제 미국 안보 문제하고 연결을 짓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관세를 부과하려는 어떤 생각을 하고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뒷수습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루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물을 거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이게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과정에서 월요일에 답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거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답변을 하겠다고 해놨고 정해진 건 없고, 그러니까 상무장관이 수습하는 차원에서 한 달 이내에 그냥 할게. 한 달 이내 결정할 거야. 이렇게 좀 시간을 벌어놓은 거일 수도 있어요. 예, 이거는 좀 이제 지나가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건데, 어쨌든 한 달 동안의 어떤 시간이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는지는 이제 조금 변수가 되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후자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 발언을 해놔가지고 이거를 좀 수습하는 차원에서 나왔던 측면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좋았던 분위기가 약간은 좀 희석되는 그런 측면도 좀 있죠. 근데 어쨌든 그 관세 정책은 지금부터는 변화를 줄 수밖에 없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국채금리가 너무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가 많이 빠지고, 이거는 미국의 모든 자산에서 돈을 빼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주식 팔고 채권 팔고 달러도 팔고, 이게 다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는 미국 경제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라는 거고, 미국 경제에 대한 의구심은 다른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오직 그 관세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금리 올라가면 왜 골치 아프냐면, 올해 도래하는 미국의 국채가 한 3조 달러 정도가 만기가 도래합니다. 그럼 이거를 있는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다시 국채를 발행을 해서 바꿔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전에 만기 도래하는 게 한 2, 3%에서 돈을 빌렸는데, 지금 막 국채금리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4, 5%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갚아야 되면 생으로 돈이 더 나가는 거잖아요.
물론 저게 뭐 연장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연장해도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버렸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등등 때문에 좀 트럼프가 금리를 의식을 했던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또 뭐 아이폰 사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도 그렇고 뭐 컴퓨터 주변 기기도 그렇고 칩도 그렇고 이게 미국에서 지어라 만들어라 막 이렇게 얘기해 놓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반도체 미국 공장에서 만들면 관세 면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반도체 만들 때 장비 들여와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걸 다 미국 기업에서 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이런 데에서 제품 구매해 와야 되는데 그러면 갑자기 관세 저렇게 부과를 해버리면 저 장비 들여오는 비용을 어떻게 자기네들이 책임져 줄 거예요. 이것도 또 미국에 어떤 투자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죠. 더군다나 미국의 인건비도 비싸고 그 사람들 훈련시키는 비용도 들어갈 거고 그럼 반도체 원가 자체가 올라가게 될 텐데 등등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책의 유연성을 이제 만들어낼 물론 이제 중국을 견제하긴 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강경론 위주로 나가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리가 너무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지난주에만 10% 넘게 올랐는데 10% 넘게 주에 올라간 사례가 2020년 코로나 때, 그다음에 2021년 코로나 플러스 그때 증세 이슈가 있을 때, 그다음에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을 겹치면서 막 올라갔었거든요. 지금 그때 상황에 준하는 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그건 딴 거 이유 없이 오로지 트럼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약간 톤다운을 이전보다는 톤다운할 가능성은 조금은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식시장이 타격이 커진 게 시가총액 3조 달러 넘어간 종목이 아예 전멸해 버렸잖아요. 예, 3조 달러, 4조 달러 막 이렇게 심지어는 6조 달러까지 시총 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되던 종목군들이 지금 싹 다 3조 달러 아래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미국인들 자산 가치가 뚝 떨어진 거예요. 정말 경기도나 소비도나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톤다운은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상무부 장관 발언에서 봤듯이 일방적으로 좋은 분위기만 연출하지는 않을 거고 이제 계속해서 한 번씩 한두 번씩 강경 메시지가 또 연출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우리 증시에서는 수급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짐은 있는데 그러니까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왼쪽이 삼성전자고 오른쪽이 SK하이닉스인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쭉쭉 매수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조금 변화가 생긴 건 공매도 비중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 재개되고 하면서부터 공매도를 제법 쳤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주 수목금 보면 7%, 3.7%, 2.4%로 공매도 비중이 낮아지고 있고 하이닉스는 공매도 재개되면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됐던 종목이잖아요. 20%대 거래량의 공매도 비율이 막 20% 정도 됐어요. 그러다 심지어는 40%까지 나오기도 했다가 목금 4%로 떨어졌거든요. 약간의 조짐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조짐은 있는데 조짐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장 정도에서 좀 이런 어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어떤 순매수 전환이 나타나는지 중요한 요소로 봐야 될 거고 그 가운데 다행스러운 건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비중이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보시면 그 공매도 재개되고 나서부터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전체 매도 금액에서 차지하는 외국인들 비중이 40% 가까이 됐었거든요. 지금 30% 초반. 그래서 제가 30%대로 내려오면 초반으로 내려오면 피크가 지나간 걸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일단 그 조건까지는 와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공매도 시행 직전부터 외국인들이 매도로 바뀌면서부터 지금 돌아서지 않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 저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도 거의 6,900억, 7천억 팔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수급 구도상 외국인들이 2,500억씩 매일 매도하면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외국인들의 수급도 저거는 견딜 수 있는 선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매도 그 이하로 떨어지거나 주 3일 이상 순매수를 해주면 외국인들이 바뀐 걸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장에서 그런 조짐이 나오게 되는지 봐야 될 거고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지금 650 있다라는 중요한 지지선을 확보를 했거든요. 작년도 12월 그 다음에 이번 650 밑으로 내려가면 이틀째 되는 날은 무조건 그 위로 올라갔고 특히 지난주 목금을 보면 급락 꼬리 달고 그 다음에 급등 나오고 이틀 이내 또 한 번 급등 나오면 바닥을 탈피한 거다, 친 걸 확인한다 이런 걸로 우리가 보는데 그런 신호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군들, 그러니까 반도체, 2차 전지, 뭐
제약 바이오 이런 등등의 종목군들 중에서 한 두 개 정도가 동시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좀 해주느냐, 그러면서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느냐, 이게 이제 코스닥 시장의 종목 장세가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편이라서 대형주 쪽이냐 중형주 쪽이냐 이제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외국인의 수급 변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세 유예, IT 품목 면제, 그 다음에 또 품목 관세, 이렇게 지금 계속 뉴스가 전개되고 있잖아요. 일단은 나쁜 쪽보다는 좀 괜찮은 쪽, 근데 괜찮은 걸 약간 상쇄시켜주는, 희석시켜주는 정도의 뉴스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좀 뭐 관련된 수출주들에 대한 심리가 이걸로 바뀌게 되는지,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 이거는 또 불안하기 때문에 장중에 이제 우리나라 비롯해서 주요 국가의 어떤 금리의 어떤 변화 여부, 이것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읽느냐. 일단 관세 관련해서 악재로서의 피크는 지나간 걸로 보여지지만 외국인들이 매수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지금 매수 안 하는 상태에서는 2,500 이상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가 붙어주는지, 그리고 이런 가운데 수출주냐, 관세 대피주냐. 관세 대피주라는 거는 방산, 조선, 그다음에 엔터 이런 등등의 종목을 관세 대피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다라면 이제 지수 반등을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수출주들이 움직이면은 그 이상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라고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쪽 종목군들이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것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국 관련 지표가 지난주 금요일에 4.8%나 급등했잖아요. 야간 선물보다 더 많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금요일에 한번 보시면 코스피가 0.5% 빠졌거든요. 근데 달러 차트로 바꾸잖아요. 달러를 바꾸면 그날 1.9%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빠지면 외국인들은 환차익이 생기는 구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가면은 그냥 그것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제 저기 올라갑니다. 저 지표들이 올라가게 돼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달러 차트로는 7% 올랐어요. 코스닥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나라 2등가 그렇게 될 거예요. 지표로는. 지금 이제 환율이 이렇게 조건상 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고 있거든요. 환율만 떨어지게 된다라면. 그래서 지금 이런 조건에서 외국인들 과연 움직임이 나올 거냐.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가 대선 국면 가면서 여러 가지 부양 정책 조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부양을 펼친다라고 기대가 되는, 또 확인이 되는 나라에 외국인들이 몰려가면서 지수 끌어올리고 그런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조건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면 이제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는 그런 국면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흐름에서 매수를 오늘부터 좀 해주는지 이런 거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건 또 제가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하기 조금만 더 해주시면 5만 명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